그날 내 삶의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어요. 저기 기사님, 저 차를 따라가 주실래요? 제 목소리가 낯설게 들렸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목소리 같았어요. 입술은 타들어가듯 바싹 말랐고 손은 참을 수 없이 떨리고 있었죠. 심장은 가슴을 뚫고 나올 듯이 뛰었습니다. 앞서가는 검은색 콜택시의 뒷좌석에는 시어머니 정미경의 단정한 실루엣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제 숨이 턱 막혔습니다. 둥근 배를 감싸안은 하늘빛 원피스 차림의 낯선 여자가 앉아 있었죠. 그 여자의 배는 8개월은 되어 보였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가 다시 날카롭게 선명해졌습니다. 그 순간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아, 그래서 민준이 요즘 저렇게 변했던 거구나. 그래서 시어머니가 갑자기 친절해졌던 거였어. 어디까지 따라가실 건가요? 기사님의 질문에 저는 멍하니 앞만 바라봤어요. 끝까지요. 그들이 어디로 가든. 목소리가 떨렸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차분했습니다. 아마도 충격이 너무 커서 감정이 마비된 것 같았어요. 제 머릿속에선 지난 5년간의 결혼 생활이 영화처럼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난임 판정을 받은 날, 병원에서 3번째 시술 실패를 들은 날, 그리고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제 귀에 속삭였던 말. 유미야, 애가 없으면 이 집에서 설 자리가 없어. 명심해. 택시가 앞차를 따라 달리는 동안 저는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을 보며 생각했어요. 저 여자는 내 자리를 대신하는 사람, 내가 할 수 없었던 일을 대신해 줄 사람. 그리고 이 음모의 중심에는 내 남편 민준과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제 손가락이 가방 지퍼를 무의식적으로 꽉 쥐고 있었어요. 마치 그것이 제 무너지는 인생을 붙잡고 있는 마지막 끈인 것처럼. 택시 미터기는 무심하게 돌아갔고 저는 심장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꼈습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나, 유미라는 38의 평범한 여성이 이렇게 모든 것을 잃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날 저는 단순한 배신이 아닌 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래의 현장을 쫓고 있었습니다. 사흘 전이었습니다. 민준의 휴대폰에서 이상한 문자를 보게 됐어요. 출산 예정일 조율은 다음 주 수요일로 하겠습니다. 처음엔 회사 일이겠거니 했지만 그날 밤 민준은 제가 만든 저녁을 손도 대지 않고 그냥 잠들었어요. 그리고는 새벽 5시에 어딘가로 전화를 걸더군요. 그날은 어머니랑 같이 갈게요. 지영 처리는 제가 할게요. 네. 아내는 모릅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종소리처럼 울렸던 한 단어, 대리모. 남편 민준과 저는 결혼한 지 5년째였습니다. 난임 판정을 받은 건 3년 전이었고 인공수정도 3번 실패했어요. 이젠 제 몸도 마음도 거의 다 망가져 있었죠.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건 무너지는 제 자존감이었어요. 매번 병원에서 돌아올 때마다 조금씩 죽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민주는 겉으로는 담담한 척했지만 그의 눈빛 속에 숨겨진 실망감은 매번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 사이에는 말없는 벽이 생겼습니다. 당신이 힘들면 그냥 둘이 살아도 좋아. 민주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 말과 동시에 시어머니는 매번 명절마다 제게 여자가 애 하나 못 낳고 뭐 하냐고 눈을 흘겼어요. 어제 시어머니가 낮에 외출했다 돌아오며 파란 종이 한 장을 떨어뜨린 걸 보게 됐어요. 서울 M병원 여성센터 산모 외래 예약 확인서. 보호자명 강민준, 산모명 송지영.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민준의 숨소리를 들으며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어요. 그리고 오늘 집 앞 골목에서 그들을 봤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여자의 팔짱을 끼고 있었고 배는 8개월쯤 되어 보였어요. 가까이서 보니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고 창백한 피부와 긴 생머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지영아, 우리 아기 조심해야지. 그 말에 제 심장이 갈라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제게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다정함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 아기라니. 그 여자는 제 남편이 아이를 베고 있었던 걸까요? 뺨으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무심코 택시를 잡았고 그들이 탄 차를 따라가라고 했습니다.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택시는 계속 달려 강북구의 한 병원 골목에 앞차가 멈췄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자의 팔을 꼭 잡은 채 병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제 숨은 가늘게 떨렸습니다. 아줌마, 지금 들어가서 뭐 하실 건데요? 기사님의 말이 귓가에 흘러들어왔어요. 저는 말없이 택시 문을 열었습니다. 그날 저는 결혼 생활을 끝낼 각오를 했어요. 병원 입구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 순간을 피하면 평생 후회할 거라는 것을. 심호흡을 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그 냄새는 제게 실패와 좌절의 기억만 떠오르게 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시어머니와 그 여자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물어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병원 복도 끝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지영아, 검사 결과 괜찮대. 이제 한 달만 더 있으면 우리 집에도 드디어 웃음소리가 들리겠구나. 그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우리 집이라니. 그 집은 제 집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닌 것 같았어요. 복도 벽에 기대어 서서 이들의 대화를 더 들으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쏟아졌어요. 지나가던 간호사가 제게 다가와 괜찮냐고 물었지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기, 산부인과 쪽 화장실은 어디인가요? 간신히 이 말만 했어요. 간호사가 알려준 방향으로 걸어가면서 제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생각했습니다. 순간 화장실 문이 열리며 시어머니가 나왔어요. 우리는 눈이 마주쳤습니다. 눈이 마주치는 순간 시어머니는 놀랐고 이내 공포로 바뀌었어요. 아니, 내가 여길 어떻게? 뒤에는 배를 감싸 안고 나오는 그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이제 더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났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당황함과 노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 두렵지 않았어요. 이미 잃을 것이 없었으니까요. 어머니, 저한테 설명해 주실 게 있지 않으세요? 송지영 씨, 그리고 우리 아기에 대해서요. 침묵이 흘렀고 그 침묵 속에서 제 마음은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였어요. 그들에게 저는 그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완전한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전화기를 열었어요. 가장 먼저 법률사무소를 검색했습니다. 이제 제 삶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려 했어요. 그렇게 아픔이 시작되었지만 그 순간에는 이 고통이 끝날 것 같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남편 민준이 일찍 출근한 후 저는 그의 서재를 뒤지기로 했습니다. 진실을 모두 알아야만 했으니까요.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다가 맨 밑 서랍을 발견했어요. 잠겨 있었습니다. 열쇠는 책장 위 작은 도자기 안에서 찾아냈어요. 서랍 안에는 파란색 파일 몇 장이 있었습니다. 파일을 펼치자 충격적인 서류들이 보였어요. 입양동의서, 출생신고 대리 위임장, 산모와 보호자 간 서면, 계약서. 모든 서류에 강민준과 송지영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건 양육 예정자로 정미경, 즉 시어머니 이름이 적혀 있었던 거예요. 제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눈을 의심했어요. 서류들을 더 살펴보니 외국어로 된 문서도 있었습니다. 번역기를 돌려보니 해외 입양 절차 동의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액수였어요. 그 순간 뭔가 딸깍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제 가슴에서 들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대리모 계약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아이를 팔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모든 서류를 복사한 후 원본은 제자리에 두었어요. 아직은 그들이 제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친정 근처의 법무법인 사무실을 찾았어요. 눈물을 참으며 제 결혼 생활과 발견한 서류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제가 가져온 서류들을 꼼꼼히 검토했어요. 대리모 자체는 국내에선 위법이고요. 특히 제3자의 아이를 들여와 출생신고를 허위로 작성하면 출생신고 사기와 공문서 위조에 해당됩니다. 이를 남편과 시어머니가 주도했을 경우엔 공모 관계로 묶여요. 정황이 명확하니까 고소 가능하세요. 변호사가 외국어 서류를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말했어요. 이 부분이에요. 해외 입양 절차라고 돼 있는데 이 문서 양식은 합법적인 입양 기관에서 쓰는 게 아니에요. 이건 불법 입양. 최악의 경우 인신매매 혐의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 말에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였어요.
일단 고소장을 준비할게요. 그리고 경찰에 이 정보를 넘겨야 할 것 같아요. 특히 그 산모 송지영 씨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녀가 모르고 있다면 그녀도 보호해야 해요. 변호사의 말에 지영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처음 병원에서 봤을 때는 그녀가 미워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른 감정이 들었어요. 그녀도 속았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할 무렵 집에 돌아오니 민준이 일찍 퇴근해 거실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창백해 보였고 테이블에는 반쯤 비워진 위스키 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민준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묻어 있었어요. 변호사 만나고 왔어요. 민준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어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곧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당신이 준비한 서류. 위조죠. 계약서도 불법이에요. 이제 그냥 이 집에서 나가줘요. 민준은 한참을 멈춰 있다가 결국 말없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유미야, 이건 내가 한 짓이야. 너한테 차마 말을 할 수 없었어.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남편의 나약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늦었어요. 이미 고소장 준비 중이에요. 당신과 시어머니, 그리고 이 일에 관련된 모든 사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혔어요.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그 아이를 구하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마도 민준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했을 거예요. 내가 지금 뭘 하는 건지 알아? 우리가 널 위해 얼마나 생각했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강압적이었지만 평소에 자신감 넘치는 어조가 아니었어요. 그녀도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어머니, 저는 그 집의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그냥 애 못 낳는 여자, 필요 없는 존재였던 거죠. 그게 다예요.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고 그 이후로 그 집에서 제 번호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그날 밤 짐을 싸서 나갔어요. 남편이 나간 후 집안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어요. 5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다니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결심을 하고 핸드폰을 들었어요. 민준의 휴대폰에서 전날 받던 지영의 번호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영 씨, 저는 민준 씨 아내 장유미입니다. 당신과 아이를 위해 꼭 만나야 할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아이에 대해 계획하고 있는 일을 알게 되었어요. 당신과 아이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한참을 기다렸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창가에 앉아 핸드폰만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감은 커져갔어요. 다시 한번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영 씨, 제발 연락 주세요. 당신과 아이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야 해요. 저는 당신 편이에요. 그날 오후 생각을 정리할 겸 동네 도서관으로 향하던 길이었어요. 가을바람이 살짝 차가웠지만 햇살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문득 휴대폰이 울렸어요. 지영에게 보냈던 메시지에 드디어 답장이 온 것입니다.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당신이 아는 것 전부는 아니에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눈앞이 흐려지고 손이 떨렸습니다. 이런 답장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어디서 만날까요? 1시간 후 우리는 강서구 한적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조용한 창가 자리였어요. 지영은 병원에서 봤을 때와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소박한 면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묶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서는 불안과 피로가 역력했어요. 어깨는 더 축 처져 있었고 눈가는 부어 있었습니다. 마치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못 잔 사람 같았어요. 지영이 입을 떼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녀는 손가락으로 커피잔 테두리를 계속 만지작거리며 용기를 내는 듯 했습니다. 먼저 연락해 주셔서 고마워요. 사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었거든요. 더 숨기지 마세요. 이제 들을 준비됐어요. 제 목소리는 예상보다 단단했어요. 이제는 모든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된 것 같았어요. 이 아이요. 사실 처음부터 당신 아이로 키울 생각 없었대요. 순간 귀가 잘못 들은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지영의 얼굴은 진지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당신 시어머니요. 그분 도박빚이 엄청나대요. 출산 후에 그 아이 입양이 아니라 넘긴다고 했어요.
집으로 데려가는 척하고 바로 연락이 갈 거래처가 있었대요. 숨이 막히는 줄 알았어요. 심장이 천천히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거래처요? 애 키우기 원하는 부부? 미국 쪽이라는데. 근데 전 솔직히 겁나서 도망치려고 했어요. 처음엔 그냥 돈이 필요해서 이 일을 했는데 점점 양심에 걸리더라고요. 지영은 눈물을 훔치며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외국어로 된 양식이 섞인 출생 관련 동의서. 맨 아래에는 정미경, 송지영, 그리고 남편 강민준의 사인이 복사돼 있었어요. 그 종이에는 낯선 말도 적혀 있었습니다. Child to be surrendered post minus birth. 출생 후 양도 예정. 팔려고 한 거였네요. 그 아이, 내 품에 안길 생각조차 없었던 거네요.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됐어요. 왜 시어머니가 그토록 서둘렀는지, 왜 남편이 차마 제게 말을 못했는지. 아무리 돈이 없어도 아이는 물건이 아니잖아요. 전 최소한 그건 알고 있었어요. 처음엔 단지 아이를 못 낳는 부부를 돕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점점 이상해지더라고요. 정미경 씨가 자주 미국 전화를 받고 통화할 때마다 돈 얘기만 하고, 그러다 실수로 제가 들었어요. 아이 가격을 흥정하는 걸. 지영의 얼굴에 공포가 스쳤어요. 그 순간 저도 같은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들이 알아요? 당신이 알게 된 걸요?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척 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출산일이 가까워지니까 정말 무서워요. 아이를 낳고 나면 저도 모르게 어딘가로 사라질까봐. 지영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녀는 자신의 배를 감싸 안으며 울음을 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연락을 받고 만나기로 한 거군요. 네. 당신이 먼저 연락 준 게 정말 기적 같았어요. 제가 무서워서 어떻게 연락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이 아이는 당신 남편이 아이니까요. 그리고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당신뿐일 것 같았어요. 지영 씨는 지금 어디 살고 있어요? 원래는 정미경 씨가 마련해준 오피스텔에 있었는데 지난주부터 무섭기 시작해서 친구 집으로 옮겼어요. 제 이름으로 된 핸드폰도 아니고 지금 쓰는 건 친구 거예요. 그분들이 못 찾게.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사실 그래서 당신에게 답장한 거예요. 저 도망치고 싶어요. 이 아이를 지킬 수 있는 곳으로. 하지만 제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아서. 지영의 말이 끊겼어요. 그녀는 저에게 도움을 청하려 했던 거였군요. 갑자기 제가 할 일이 명확해졌습니다. 지영 씨, 제가 이미 변호사를 만났어요. 고소장도 준비 중이고요. 그들이 이 일을 쉽게 하지 못하게 할 거예요. 지영의 눈에 작은 희망의 빛이 스쳤어요. 정말요? 그럼 이 아이는요? 어떻게 될까요? 그건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아이가 누군가에게 팔려가는 일은 없도록 할게요. 그건 약속드릴 수 있어요.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조금 편안해진 것 같았어요. 저기, 혹시 그들이 다른 사람들과도 이런 일을 했을까요? 지영의 질문에 저는 놀랐어요. 그런 생각은 미처 못했거든요. 무슨 뜻이에요? 정미경 씨가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라고 했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루트가 있다고. 다른 산모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등줄기로 차가운 땀이 흘렀습니다.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일 수 있었어요. 2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나눈 후 우리는 다음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영은 친구 집에 계속 머물면서 시어머니와 연락을 피하기로 했어요. 저는 변호사에게 새로운 정보를 전달하고 경찰에도 이 정보를 알려야 했어요. 카페를 나오기 전 지영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처음엔 당신이 날 미워할 줄 알았어요. 당신 자리를 빼앗는 사람이었으니까. 미워했어요. 처음엔. 하지만 지금은 우리 둘 다 피해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그 아이가 가장 중요하죠. 저는 바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모든 새로운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변호사는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건 생각보다 더 큰 사건이네요. 불법 입양 네트워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경찰에 바로 알려야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변호사가 소개해준 형사를 만났어요. 모든 증거와 지영과의 대화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어요. 이런 사건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산모와 태아의 안전이 가장 우선이니까요. 내일부터 수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날 지영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유미 씨, 병원에 정미경 씨가 와 있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지금 밖에서 기다리고 있대요. 어떡하죠?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아마도 그녀를 감시하고 있었나 봐요. 지금 경찰에 연락할게요. 절대 혼자 나가지 마세요. 급히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행히 바로 받았어요. 형사님, 지금 시어머니가 지영 씨를 찾아냈어요. 병원에 와 있대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경찰이 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경찰관 2명에게 붙잡혀 있었고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소리쳤습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내가 모든 걸 망쳤어. 저는 그녀를 지나쳐 병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지영은 진료실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무사해 보였어요. 지영은 예정보다 4주 일찍 진통이 왔어요. 새벽 2시 서울 강서구의 작은 산부인과 응급실. 차가운 분만대 위에 누운 지영은 몸을 가누지도 못한 채 산소 마스크를 쓴 상태였습니다. 산모가 기력이 너무 약해요. 긴장을 멈추지 못하고 있고 아이 심박동도 불안정합니다. 의사의 말에 의료진이 긴급 수술을 준비했어요. 지영이 입원한 사실은 병원에서 제게 연락이 왔기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보호자란에 제 이름을 적어두었던 거예요. 그녀는 저를 보자고 했습니다. 제가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간호사가 분만복을 갈아입히고 있었어요. 지영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하얗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을 잡자 약하게 힘이 돌아왔어요. 저기 유미 씨, 잠깐만요. 말하지 말아요. 다 끝나고 이야기해요. 아니에요. 혹시 저한테 무슨 일 생기면 아이는 절대 저 사람들이 데려가게 하지 말아주세요. 제발요.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뼈가 다 드러날 만큼 말라 있었고 손등엔 작은 주사 자국이 수북했어요. 걱정 마요. 난 이번엔 절대 안 물러설 거예요. 의사가 다가와 저에게 말했어요. 보호자분, 지금 산모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대기실에서 기다려 주셔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지영의 손을 한 번 더 꼭 쥐었습니다. 곧 만나요. 용기 내요. 대기실은 정적했어요. 새벽이라 사람도 없었고 형광등 불빛만이 차갑게 공간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아 시간이 흐르는 것을 지켜봤어요. 오전 5시 16분 수술실 문이 열리고 작은 아이 울음소리가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간호사가 품에 안고 나왔습니다. 2.5kg 남자아이예요. 건강합니다. 그 말에 저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가슴속 어딘가에서 오래전 잊었던 따뜻함이 울컥 올라왔어요. 모성이란 건 피의 연결이 아니라 이런 순간에 피어나는 거였을까요? 작은 천으로 쌓인 그 아이는 아직 눈도 제대로 못 뜨고 있었어요. 그저 본능처럼 입을 오물거리며 작은 소리로 숨을 쉬고 있었죠. 간호사가 아이를 제 품에 안겨주었을 때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산모는 안타깝게도 출혈이 너무 많았어요. 지금 중환자실로 옮기고 있지만 상황이 심각해요. 그 말에 현실로 돌아왔어요. 지영이 위험하다니. 갑자기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저는 아이를 품에 안은 채 중환자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시간은 천천히 흘렀어요. 아기는 제 품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준이었습니다. 유미야, 지금 어디야? 지영이 출산했다는데. 병원이에요. 아이는 제가 안고 있어요. 내가 지금 갈게. 오지 마세요. 당신은 이제 이 아이와 상관없어요.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고 이내 통화가 끊겼습니다. 이상하게도 더 이상 분노가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공허함만 남았습니다. 중환자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무거웠어요. 보호자분, 죄송합니다만 산모 상태가 많이 위중합니다. 출산 과정에서 과다 출혈이 있었고 이미 기존의 빈혈이 심했던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온몸에 한기가 느껴졌어요. 지영이 죽을 수도 있다니.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그녀에게는 이 아이가 있어요. 그날 오후 저는 경찰서에 다시 출석했습니다. 아이는 신생아실에서 잠든 모습을 보고 나왔어요. 이 아이가 불법 거래될 뻔했어요. 이 아이는 누군가의 돈줄이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만으로도 지켜져야 할 존재예요. 형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앞으로의 절차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아이의 법적 보호, 임시 양육권, 그리고 지영의 회복 후 절차까지. 모든 것이 복잡했지만 저는 한 걸음씩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 정미경은 경찰 조사 중 기절해 응급실로 실려갔고, 남편 민주는 공문서 위조 및 사문서 위조, 미신고, 입양 시도 혐의로 형사 입건됐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미국 쪽의 불법 입양 알선단도 함께 수사 중이라고 했어요. 그들은 더 이상 저를 찾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 역시 그 집을 영영 떠났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가 부모님께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놀라셨지만 이내 제 결정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병원에서 매일 지영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상태는 여전히 위중했지만 조금씩 호전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녀가 깨어날 때까지 저는 아이를 돌보기로 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이는 건강했고 매일 조금씩 자라고 있었어요. 저는 지영이 생각한 이름 그대로 서연이라고 불렀습니다. 세상에 드러난 빛. 정말 적절한 이름이었어요. 그날은 지영이 깨어났다는 소식을 받은 날이었습니다. 간호사의 전화를 받자마자 아이를 안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중환자실에는 아직 면회가 제한되어 있었지만 의사의 배려로 잠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영은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어요. 온갖 관과 기계들이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저를 향했고 미약한 미소가 입가에 맺혔어요. 서연이 어때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건강해요. 정말 예쁜 아이예요. 저는 아이를 그녀가 볼 수 있게 조금 더 가까이 들어 올렸어요.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돼요? 걱정 마세요. 모두 경찰에 붙잡혔어요. 더 이상 아이를 해칠 수 없어요. 지영은 약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눈빛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유미 씨, 잘 부탁해요. 서연이. 지영 씨, 그런 말 하지 마요. 당신이 곧 나을 거예요. 하지만 지영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이미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이 있었습니다. 내가 서연이를 돌보지 못할 것 같아요. 지영의 간절한 눈빛과는 다르게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지영은 조금씩 차도를 보이는 듯 하더니 안타깝게 3일 후 세상을 떠났어요. 과도한 출혈과 감염으로 인한 폐혈증이었습니다. 그녀의 작은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은 저와 친정 부모님, 그리고 그녀의 몇몇 친구들 뿐이었어요. 아이의 이름은 그녀가 남긴 작은 쪽지에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 세상에 드러난 빛. 유미 씨, 당신이 이 아이의 진짜 엄마예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눈물이 흘렀어요. 그녀는 이 아이를 진정으로 사랑했던 거예요. 결국엔 자신의 생명을 바쳐 지키려 했던 거죠. 서연이는 이제 6살, 총명하고 호기심 많은 아이로 자랐어요. 아직 자신의 탄생 이야기를 모두 알지 못하지만 언젠가 그 아이가 준비되었을 때 지영의 용기와 사랑에 대해 이야기해 줄 겁니다. 뒤뜰에서 서연이가 달려와 부엌 문을 벌컥 열고 외칩니다. 엄마, 우리 강아지 가질 수 있어요? 민진에는 강아지가 있대요. 아이의 해맑은 미소를 보며 웃음이 나왔어요. 일상의 소소한 행복이 얼마나 귀중한지 이제야 진심으로 깨닫습니다. 우리 서연이, 강아지는 책임감이 필요한 거야. 조금 더 크면 다시 이야기해보자. 약속이에요? 서연이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어요. 약속. 작은 손가락을 걸며 생각했습니다. 지영아, 보고 있니? 우리 서연이가 얼마나 행복하게 자라고 있는지. 내 희생이 헛되지 않았어. 주방 창가에서 바라보는 평범한 오후의 풍경. 그 안에 담긴 특별한 이야기와 함께 저는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